네, 안녕하세요. 기술주 투자에 관심 많으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위해서 오늘도 엔비디아, 그 다음 테슬라, 팔란티어, 그 다음 아이온큐까지 전체적으로 테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해서 되게 많은 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딥시크로 인해서. 근데 딥시크로 인해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전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큰 대장이 존재했죠. 근데 이 대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1등이 계속 1등만 할 수는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엔비디아라는 1등을 누가 어떻게 보면 추월할 것인가? 그럼 넥스트 엔비디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세상을 우리는 잊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기업이 딱 나타나게 됐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도 AI를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 기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펀더멘탈 중심으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딥시크 얘기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에서 좀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있으면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GTC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좀 중요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발표 때 100개가 넘는 세션을 하는데 거기에 AI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블랙웰 같은 칩만 AI 칩만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는 본질적으로 하드웨어만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메가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잘 다루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뜨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다른 빅테크 회사들이 AI 칩을 많이 구매를 해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반에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존재한다. 과거처럼 그저 칩의 성능을 마구잡이로 올렸다기보다도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덧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할이 됐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종합된 회사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나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테슬라에 어쨌든 테슬라를 들어보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왜 테슬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단순히 뭐 전기차 뭐 그 에너지 회사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그러니까 핵심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것도 테슬라는 결국엔 이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 미션을 갖고 움직이는 회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여러분들 잉글리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테슬라의 미션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미션에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 회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토모바일,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토모빌 이런 단어가 있기보다도 에너지나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는 것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 전기차 생산량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에는 고정된 에너지와 움직이는 에너지를 다 노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테슬라에도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엔비디아는 AI 칩이라는 하드웨어가 존재하고 테슬라도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가 하드웨어로 존재하고 그다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공장 이런 하드웨어들이 더 많이 존재해요. 옵티머스까지 있죠. 물론 엔비디아도 로봇을 만든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다음 로봇을 실제로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로보틱스가 어떻게, 이 로봇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신고가를 또 갱신했어요. 117달러로.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블랙록 같은 경우가 어, 굉장히 ETF에서 팔란티어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회사가 팔란티어를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될 만한데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로그에도 이렇게 온톨로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온톨로지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있어서 좀 새로운 언어예요. 그럼 데이터가 먼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데이터가 존재하고 데이터가 한 단계 더 가공돼서 정보로 변하고 정보가 또 한 단계 가공돼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그다음 지식이 또 변화해서 좀 더 좋게 변화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언어로 된 것을 팔란티어는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봐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계도 존재하고 팩토리도 존재하고 숫자도 존재하고 그다음 박스도 있고 그다음 가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팔란티어는 이렇게 데이터로서 연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온톨로지의 개념을 팔란티어는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CEO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온톨로지라는 개념은 쉬울 수 있지만 물론 그 개념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 IT 상으로 이렇게 옮겨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만의 독점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독점적인 근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와프 스피드라든지 다른 뭐 파운더리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만들어내고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그것 온톨로지 개념으로 구현을 해내고 있다. 그게 조금 독점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를 올라가는데 한해서는 또 계속해서 그 온톨로지 개념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기업들,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그 다음 신규 계약이 또 만들어지고, 신규 기업들, 신규 고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또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PE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도 높지만 근데 그 기대감과 함께 이런 신규 계약 소식들, 그러니까 수치가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 정부 계약도 없고, 신규 계약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팔란티어가 굉장히 걱정만 되겠지만, 지금 신규 계약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그 다음에 순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걱정보다도 사실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지금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크도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온큐도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계속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주가 변동성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도 아이온큐가 구글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과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큰 기업,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 스타트업 그 측면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을 다루고 있는, 양자 컴퓨팅만 다루고 있는 회사는 아이온큐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을 좀 중심으로 스타트업, 이 중소기업에선 거의 선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중소기업,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소기업 중에 또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것도 아이온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매출과 신규 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이온큐도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AI 기술, 사실 구글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 중에 거의 최고였죠. 예. 그러니까 구글이 막 과거에 3천 달러까지 찍고 그 다음에 3천 달러에서 또 액면 분할했는데 또 몇천 달러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약간 중립적이죠. 네. 너무 커졌어요, 몸집이.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덧붙이면서 지금 구글도 새로운 성장을 조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AI 기술과 그 양자 컴퓨팅까지 조합이 잘 된다라고 해보면 구글의 한 단계 발전이 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죠. 네, 아마존은 AWS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AWS 관련돼서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한 그 기준치에는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아마존은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치가 너무 높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될 뿐이지 아마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굳건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대표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인 AWS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이 AWS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도 최근에서 확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자 구도, 그리고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보면 아마존은 신규 사업으로 뭐 드론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존도 이 거대한 몸집을 성장으로서 어떻게 넘어갈지를 넥스트 챕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신규 제품에 대해서 좀 있으면 나올 거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음성인식, 왜냐하면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요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이폰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에어팟이죠. 에어팟과 아이패드, 뭐 맥북 이런 것들이 음성 인식과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컴퓨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으로 대화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제품들과 연관된 AI 기술들이 접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사실 제대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진 않았어요. 결국엔 그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아직은 향상된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지금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흐름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1조 달러 클럽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 매출이 24년도까지 해가지고 3배나 증가했는데 25년도도 지금 1분기에 큰 소식이 아직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유지되고 있다,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고용 관련된 이슈도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이 관세 논란이 굉장히 많죠. 관세 관련돼서. 근데 그 관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딥시크는 사실 그 전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됐는데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기업들보다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딥시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딥시크와 같은 새로운 AI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냐? 사실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거라면 그거는 조금 그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온전히 활용했다기보다도 엔비디아의 칩이라든지 다른 칩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온전한 기술이 있지는 않아요.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뭐 팔란티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그 해당 기업들이 온전히 독점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냐,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이 미국과 중국, 그다음 한국에서 AI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전일 대비 변동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는 최근에 주식이 계속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죠. 아이온큐도 어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 많이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도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대한 걱정, 뭐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뭐 팔란티어 말고도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 좀 주주총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그런 FSD.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 FSD가 언제 될 거냐? 그러니까 비감독형 FSD.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형태로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은 언제 될 것이냐? 사실 그 기대가 조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선으로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사람 목숨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칩, 이거 칩 자체가 지금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 목숨에는 크게 연관돼 있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의 FSD, 특히나 비감독형 사람이 완전히 신경 쓰지 않는 그 FSD가 만약에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빨리 나오길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빨리 나오면 테슬라의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나왔을 때 주가가 안 오르면은 사람들은 또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는 전기 자동차 하나가 아니다. 에너지,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테슬라는
꿈을 꾸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뭐 막연한 기대감, 그 다음에 막연한 긍정, 막연한 부정, 뭐 그런 걸 하시기보다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테슬라에서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펀더멘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좀 주가 정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